감사합니다. 장재 선생님과 전 그전에도 뵀었죠. 오랜만에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계셨던 조만식 장로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침투기고 그러니까. 네, 조만식 장로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떴구나. 여기 북한 수령자리 버리고 순교하신 조만식 장로라고 쓰셨는데 이분이 조금만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으면요 김일성이 우선권 가진 분이에요.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 이거 어떻게 해서 수령이 됐냐? 이분이 수령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소련군이 이분을 제끼고 수령을 해친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분이 권력에 욕심이 있었으면 조만식 선생님이 북한의 대통령이에요. 수령이고. 근데 이분이 뭐를 지키셨어요?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한 동포와 함께하지 니네 소련군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조만식 선생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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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도 강서군 출신이죠. 평안남도.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남겨주십시오. 여기 있죠? 북한 대통령 제안을 뿌리친 조만식 선생님의 신앙. 자, 다음도 남겨주십시오. 민족의 십자가를 지신 사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원래 평안도 태생이시고 평양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셨으니까 이 남쪽에서는 와서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평양에만 계셨지, 그 고향. 그런데 이 남쪽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냥 고당 조만식 선생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지 이분의 그 신앙생활이라든가 그 북한에서 그 총살당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1950년 10월 18일 날 대동강변에서 북한 내무성 그 원들한테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때가 1950년 10월 18일이면 10월 아마 19일인가 20일 날 국군 1사단이 평양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이 조만식 선생을 북한에서 이제 총살하셨죠. 총살하신 게 아니라 총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겨주십시오. 여기 양력을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평안남도 강서군 출생이시고 그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인데 좀 큰 대지주는 아니고 한 중간급 지주. 그래서 먹고 살고 이런데 전혀 지장 없는 좀 약간 좀 부유한 그 소지주, 그러니까 지주 중에 좀 작은 지주, 그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 서당에서 공부를 하셨고 10대 후반에 그 포목상이 뭐냐면 그 옷감 파는데 아시죠? 포목상. 그 다음에 지물포, 그 옛날에 종이 한지 파는 거, 그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괜찮게 되셔가지고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투전이라고 그러죠.
투전하고 도박하고 아주 인생을 그냥 젊은 시절에 돈 잘 벌어서 술 잘 먹고 잘 놀고 다니면서 사시다가 그 1905년 노일 전쟁 후에 그 같이 장사하는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그때 이제 교회가 뭐 몇 개 거의 없을 때지, 아주 초창기 때지, 1905년이니까.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이제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성령 그 감동 받은 날,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술파를 대대적으로 벌렸어요. 술파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술 먹는 날이다. 그리고 술 먹고 진탕 놀고 그 다음 날서부터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그때 숭실학교 선교사가 세운 그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이죠, 남쪽에 내려와서 숭실학교 들어가지고 그 베어드 교장 선교사 베어드 교장한테 성경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 교육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신앙인으로 바뀌고 곧 일본으로 가서 메이지 대학 그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910년경에 10년 좀 넘은 경에 한일 합방점 직후에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셨으니까 인텔리입니까 아닙니까? 인텔리 아니에요. 최고 인텔리죠. 돌아오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난강 이수근 선생이 하시는 그 오산학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오산학교 교사로 취임하셨다가 3년 후인가 오산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산학교 교장이 되셔가지고 이 오산학교 교사와 교장 하실 때 그 제자가 누구신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예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 아십니까?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시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가 제자시고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도 이 조만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옹이 있어요. 함석헌옹, 이 남쪽에서는 유명한 철학 사상가 계십니다. 돌아가신 그 함석헌 선생도 조만식 선생의 제자고, 우리나라 분으로서 중국군 없어졌어 또 중국군 육군 소장을 하시고 중국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외정 때 중국군 별둘 중국 육사 교장 하신 분이 김홍일 장군인데, 그 김홍일 장군이 윤봉길 의사의 폭탄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일본 놈한테 폭탄 던질 때 그때 그 중국군 병기 창장했는데,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그 투척 사건 알죠? 폭탄. 그게 김홍일 장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김홍일 장군도 바로 조만식 선생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산학교 교장하시다가 3.1운동 때 참여하셔가지고 감옥소 들어갔다 나오신 후 그 오산학교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또 숭인학교라고 숭인사업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장하시고 그 조선일보사가 그때 그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그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그때 평안북도 정주에 그 광산왕이 있어. 광산 최창학이하고 맞먹는 방응모라고, 그 방응모 씨에게 당신 돈 많으니까 신문사에 인수를 해라. 그래서 조선일보사를 인수하게 해서 같이 조선일보사를 운영했죠. 조선일보사 사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없었어요. 일본만 있고. 그래서 그 경성제국대학 하나만 있었죠.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4년제가 없어서 4년제 대학을 만들려고 난강 선생하고 김성수 선생하고 송지루 등과 하다가 일본 놈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숭인 상업학교라도 자기가 세워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왜 상업학교를 세웠냐? 자기가 장사를 해봐서 장사가 얼마나 국가 발전에 중요하고 독립에 중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장사가 중요해서 장사 교육을 시킨 분은 이분뿐이 없어요. 왜?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왜 못 살아요? 북한이 왜 못 살아요? 에?
북한이 왜 못 살아요? 장사를 할 줄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할 줄 몰라서. 국가가 그 북한 장사하게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남쪽은 왜 잘 살아요? 옛날에 못 살았는데. 남쪽은 장사를 잘해서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사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장사를 잘해야 세금도 많이 내 안 내요? 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병든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지. 예? 근데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 장사의 중요성을 가르친 분이 이분뿐이 없어요. 그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했어요. 독립운동을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 가난한 사람만 독립운동했다고 가르치죠. 가난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없어서. 총을 뭘로 사? 예? 총을 뭘로 사? 그때 당시에 총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몰래 사는 건데. 예? 그리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밥 먹여야 독립운동할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배가 쫄쫄 붙어가지고 배가 등에 붙어가지고 독립운동이 되겠어요? 그럼 먹여야죠. 그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의 그 일정 때 부자들이 독립운동에 여러 명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는 요새 말하면 재벌급 아들이에요. 안중근 의사 집은 무중전 부자예요. 아버지가 군대를 1000명을 데리고 있었어. 집에. 그 안중근 의사가 소년 시절에 말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유럽에서 말을 2마리 사다 줬어. 요새도 말 한 마리 좋은 거 몇십억씩 합니다. 그러고 사냥총 사줘가지고 사냥 훈련을 시켰어요. 교관을 붙여가지고.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 쏴 죽일 때 소년 시절부터 말 타고 사냥 총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6연발 그 리볼버 권총이 6발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실패 없이. 그래서 돈 없으면 독립운동을 못한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할 때 돈이 없으니까 뭐 한 거야? 마적질한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돈 있는 사람들 했다는 걸 잘 안 가르쳐.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했습니다. 예? 백산 그 안희재 선생이라든가. 자, 근데 이분은 이제 중농이시고 이 남강 선생도 부자야.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입하고 오산학교를 세운 거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앙심이 돈독하시니까 산정현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교사가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사참배하다 순교하신. 근데 이분이 워낙 거물이야. 이때 당시에는 민족의 거물, 북한에서 거물이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 아니에요. 오산학교 스승인데 장로 시험에 떨어뜨렸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깐깐한 분이에요. 감히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 시험 보는데 문답교리에서 떨어뜨렸어.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산정현교회 장로하시는데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제 같이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 조금 늦게 오셨어. 교회 늦게 오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예배를 보실 때 딱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궈버려. 못 들어오게. 예배 시간 늦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교회가 작으니까 보이잖아 바깥에. 조만식 선생이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인데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조만식 선생님이 문 밖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문 열어드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배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이 늙어서 교회나 늦게 나오고 나를 야단을 쳐달라고. 그러니까 겸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신 거죠.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놈들이 하도 와서 물건을 많이 파니까 조선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지. 일본 놈들이 그때 물건을 잘 만들어요, 조선 사람이 잘 만들어요? 예? 일본 사람이 잘 만드니까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장사가 다 망하게 생긴 거야. 예?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조선 사람 물건을 사주자. 그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전국에 번진 거예요. 전국에 번지니까 일본 상인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일본 상인들이 총독부에 가가지고 교만시기를 잡아가더라고. 교만시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잡혀가고 불려가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협동조합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발전하지 옛날식으로 농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어협동조합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농사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알려줘서 농사기술을 자능시키고, 우리 가난한 조선 나라 사람들이 담배 먹고 술 먹으면 안 된다. 나도 젊었을 때 담배 먹고 술 먹었지만 우리 조선 사람은 절대 담배 먹고 술 먹지 말라고 해서 금연금주 운동을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번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담배 술을 철저하게 금하게 된 거예요. 이 조만식 선택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국에 번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물산장려 운동하고 이 금연금주 운동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장하시고 오산학교 교장하시고 그러니까 전국에 유명 인사가 되시고 북한에서 최고의 민족 지도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색이 뭐야?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 항상. 머리 기르는 것도 사치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고 양복을 절대 안 입으셨어요. 한 번도. 항상 두루마기 짧게 해가지고 길게 안 하고 짧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인텔리잖아요, 일본서 공부해서. 근데도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으시고 이 두루마기하고 그 남포 이 머리에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거 있어요, 남바오 같은 거, 그거 쓰고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해방이 되셨어요. 해방이 되셨는데 해방이 돼서 소련군이 들어왔어.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이 자기 말 잘 들을 민족 지도자를 세워야 쉬워요, 안 쉬워요? 모든 민족이 존경하는 사람을 우두머리를 세워야 지배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죠? 모든 민족이 존경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쉽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2부 5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앉히고, 그리고 당신이 우두머리를 해라. 우리가 뒤에서 백업을 해줄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그러면 조만식 선생이 소련군하고 악수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련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소련군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야. 근데 조만식 선생이 뭐예요? 나는 당신네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만식 선생을 감금을 하고 김일성을 내세운 거예요. 김일성이 그때 35인가 그래. 34살인가 4살인가 5살인데 김일성이가 민족 지도자로 나타났다고 소련군이 소개했는데 다 그때 김일성은 나이 70이 넘은 노장군인 줄 알았어, 독립운동. 그랬더니 웬 애가 나왔어, 연단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다 저게 무슨 김일성이냐, 저 애가 우리 다 속았다고 그랬다고. 속았다고. 그때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평양 사람이고, 우리 할머니 평양에 나갔더니 웬 애가 나오더래. 그때 김일성 노장군인 줄 알았더니. 근데 조만식 선생을 세우려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김일성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련군이 신탁통치 하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소련하고 나랑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1946년 1월 달에 평양 호텔에다, 고려 호텔에다가 감금했다가 1950년 10월 18일 날 국군이 평양에 들어오기 직전에 대동강변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예? 다음 근데 이분이 이 46년 1월에 감금되기 전에 45년 9월, 10월, 11월, 12월 있었죠. 그때 소련군하고 막 그 반대하고 부닥칠 때 이승만 대통령 쪽하고 김구 선생 측이 남쪽에서 특사를 보냈어요. 모시러 선생님 내려오라고 남쪽으로. 거기 있다가는 소련 놈들한테 당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이분은 내려오면 한국에 내려오면 최소 부통령이야. 이승만 대통령 민족 지도자 북한에서 최고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에? 그러니까 최소 부통령이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라 그러고 말았어요. 나는 북한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나는 여기서 북한 동포를 버리고 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북한 동포 1000만 동포를 소련군에게 남겨놓고 가느냐. 나는 못 간다. 나는 이 북한 동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서가 누구냐면 백선엽 장군이에요. 청년 장교, 일본군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백선엽 비서관이 그때 비서죠. 선생님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놈들이 선생님 죽일 것 같습니다. 자네나 내려가라. 자네 내려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나는 여기 남겠다. 그러고 끝까지 남으셨죠. 자, 다음에 올려주시죠. 자, 여기 사진 보세요. 저기 환영대회, 소련군 환영대회 하는데 가운데가 치스차코프 중장이에요. 왼쪽이 김일성, 오른쪽이 조만식 선생이에요. 예? 그 김일성하고 조만식 선생 사이에 있는 게 누구예요? 소련군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상장이에요. 별세 상장, 예? 치스차코프.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그날 저녁에 요정에서 그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를 접대하는 장면에 평양 요정에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젊은이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열심히 먹고 있는 젊은이가 김일성이고 가운데가 치스차코프 상장이고 사령관이고 왼쪽이 누구예요? 에?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에? 왼쪽 그 기생 옆에 안경 끼시고 이 머리에 허연 거 두르신 분 조만식 선생이 하도 그때 두통 나라 이 민족에 있다면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항상 두르고 다니셨어요. 이 하얀 거를 하도 머리가 아프셔서 소련군이 달달 먹고 김일성 쪽에서 달달달 볶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야욕이 있어서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소련군하고 손만 잡으면 뭐해? 북한 지도자 대통령이에요. 북한 대통령. 근데 그걸 거부를 해서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그 자리가 김일성한테로 간 거예요. 아니 김일성을 내세우는 게 좋아요? 조만식 선생을 내세우는 게 좋아요? 북한 소련군이 누구나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을 내세우는 게 좋죠. 이렇게 여러분이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이 우리 소련군과 같이 한다. 그렇죠? 그냥 자동방으로 이 북한 그 인심을 다 얻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소련군 사령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소련군 사령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 민족의 해방은 누구 때문에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 동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소련 공산당은 예수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는 어떻게 해야 돼? 싸가지가 없는 영감탱이구나. 이건 언젠가는 이거는 죽여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따 가졌는지도 모르죠. 자, 김일성은 아무 봐라. 스탈린 대원수께서 하나님을 쏴주기 이 조만식 선생이 저런 얘기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스탈린 대원수께서 하나님을 쏴 죽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소련군 덕분에 해방이 됐다. 근데 조만식 선생이 처음에 김일성을 좋게 봤어요. 왜?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조만식 선생이 학을 띈 거야. 야, 이건 뭐 보통 마귀가 아니구나. 보통 사탄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밑에 뭐예요?
그 북한 정부 수립한 이후에 소련에 가가지고 스탈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장면이 아부하는 장면. 저 아부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남쪽으로 쳐내려갈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거 아부하러 간 장면이에요. 그때 스탈린이 안 된다고 그랬어. 니네 안 된다. 미군이 다 막을 텐데 안 될 테나. 저걸 여러 번, 저 두세 번 정도 가서 했는데 스탈린이 모택동 동지가 찬동을 한다면 나도 찬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을 만났더니 모택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스탈린이 반대했어요. 미군 때문에. 미군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 소련군은 미군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지금 푸틴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제 러시아는요 영원히 못 일어나요. 이제 요번이 끝이에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뭐로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 2차 대전 때요, 소련이 독일한테 승리할 때요, 그 군수품이 전부 다 미제야. 미국이 소련한테 대중 군화만 4천만 켤레를 대줬어. 군화만, 신발만. 그러니까 신발도 없는 놈들이야 원래 소련 놈들이. 그리고 비행기는 그 미군이 한 5만 대 줬어요. 5만 대. 탱크를 1만 대 이상 줬어요. 그 미군이. 그래서 이 소련군이 독일하고 전투할 때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몸뚱아리만 메이드 인 소비에트야. 그리고 나머지 물자는 전부 다 뭐예요? 미국 거예요. 예? 그러고는 그거는 하나 도움받았다는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지네가 완전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련군이라는 게 헛개비라고. 그래서 스탈린은 그걸 알아. 미군하고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깨진다는 걸. 그래서 이 스탈린은 그 후에 또 후르시초프가 수상할 때 미국하는 절대 부닥치지 말아라가 소련 공산당의 지침이에요. 그게. 근데 이 푸틴은 한참 후 사람 아니야. 그건 망각한 거야. 우리나라도 6.25 때 저 한국군이 뭐야? 저기 몸뚱아리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숟갈도 미제인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미제 숟갈로 밥 먹었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미제 군복 입었고 미제 식기 썼어요. 다 미제야. 구닥다리 미제. 6.25 때 쓰던. 1977, 8년 들어서면서 이 한국제 군복과 식기가 75년도서부터 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75년도서부터. 그때가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75년도.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거지야, 거지. 정말 거지했어요, 거지. 거지야. 막 빵꾸난 거 있고, 이 신발주에 신발을 주면 일주일 신으면 여기가 터져. 그래가지고 철포덕 하고 다녔어. 우리 전방서 근무했는데 저기 그 뒤에 그 지피에 올라가가지고 포대경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망원경. 그걸로 그 북한 진지가 보이고 한 1km 떨어졌으니까. 북한군은 군복이 멋있어. 우리는 생거지인데 북한 군복은 멋있어. 우리는 막 물바래고 얼룩덜룩하고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 군대는 호텔이야, 호텔. 밤만 되면 추워가지고 영하 30도인데 불이 새벽 2시면 꺼져. 연료가. 그래서 옆에 그 동료하고 껴안고 잤다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 막 춥게 자가지고. 땅만 보고 다녔어. 배가 고파서 땅만 보고. 한국군이 그랬다고요. 그러고 매일 매 맞고 굶고 헐벗고. 그런데 우리 그때 그렇게 군대 생활했는데, 우리 군대 생활한 사람들한테 억울하냐고 물어보면 억울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억울하다는 사람 없고 맞아서 분화되는 사람도 없어. 야, 그때 우리가 그런 고생 인생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지 않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 김일성하고 조만식 선생하고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다음 내겨 주십시오.
자, 조만식 선생하고 8월 29일 날 평양 철도텔에서 이 공산당에는 정치사령관이 있잖아요. 예? 정치장교,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 중간 보세요. 친일파가 준동하고 있고 공장이 중단돼 노동자들이 떠돌고 있고 식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리고 그때 소작제도니까 소작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소련군 사령관이 뭐라 그래? 정치사령관이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보이시죠? 예? 보이는데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적 진호선은 뭐 해야 돼? 민주제하고 경제제도는 무슨 제도야? 자본주의 제도의 경제제도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소련군 정치사령관하고 만나서 첫 번 대화가 뭐예요? 소련하고 반대돼 안 돼요? 반대돼 안 돼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련군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때서부터 얘기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계속 포섭을 한 거예요. 포섭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자, 철저한 신앙인이신데 이 조만식 선생의 특성이 뭐냐면요,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오산학교 교사 교장 하실 때도 월급을 안 받으셨어요. 모든 일을 월급 받고 하신 일이 없어요. 조선일보 사장 하실 때도 월급을 안 받으셨어요. 예? 월급을 안 받고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 있죠? 거기에 농사 진 거 가지고만 먹고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신 분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하고 이러시니까 존경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지도자가 존경받으려면 첫째 뭐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력으로 싸우면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무력, 힘으로는 안 된다. 일본에게. 그래서 비폭력 저항주의예요. 우리가 교육과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교육을 잘해서 사람을 깨치게 하고 제도를 올바르게 잡아나가고 이래야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전에 교육가이며 언론가, 조선일보 사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민운동가예요. 지금 시민운동 단체 많아요, 안 많아요? NGO, 최초의 NGO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산장려 운동하시고 금주 금연 운동하시면서 사회를 정화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운동하는 이런 거 농어협동조합 만들고 최초 시민운동가십니다. 자, 아까 제자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저런 거물들이 이분의 직접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하고 직접 공부를 배운 제자들이십니다. 자, 그 밑에 그래서 이 신앙이 이렇게 투철하시니까 적그리스도인 소련군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꼬셔도. 그래서 감금하고 있다가 1950년 10월에 국군이 올라오기 전에 10월 18일 날 평양 대동강변에서 북한군이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 왜 남쪽으로 안 내려왔냐? 남쪽에서 모시러 여러 번 올라갔거든요. 내려오시라고 선생님. 근데 끝까지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북한 동포를 소련군에게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북한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 그러고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위대하신 거예요. 왜 위대하십니까? 첫째 뭐예요? 권력이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안 맞아서 그 권력을 뭐 한 겁니까?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 몸을 던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분히 남쪽에 내려와서 정치 지도자로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 세 분을 뽑으라면 이런 이분들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예? 자, 조만식 선생은 평생 평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예? 일본에 공부하러 간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독립운동, 민족운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평양에서. 예?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서 했어요? 미국 하와이에서. 백범 선생은,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서 일본 사람들하고 직접 부닥치면서 독립운동, 민족운동 하신 분은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 한 분이에요. 그리고 순교하신 분도 누구 한 분이에요? 민족과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도 조만식 선생. 그래서 이분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안 나와. 교회에도 안 나와. 목사님, 교회도 없죠.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인이든 교회 목사님이시든 대학 총장이시든 교육계든 뭐든 뭐예요?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나와야 돼. 저런 분이 계시면 저런 분의 한 말씀이 영향력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저런 분이 없으니까 누가 나와서 얘기해도 개소리라고 그래. 우리 야, 개가 짖는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 얘기해도 뭐라 그래? 개가 짖는구나.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이 땅에 지도자로 나오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든 뭐 대학 교수든 뭐 그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뭐든 이런 분이 나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여럿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앞길이 더 앞으로 잘 갈 텐데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 조건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버리는 거, 깨끗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을 잘 알아요. 우리 저기 조부께서 김구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하셨기 때문에 김구 선생 밑에서 독립운동하셨기 때문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도 많고, 이 저기 김구 선생 그 안두에게 암살 전에 김구 선생께서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고 그랬다는 걸 제가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다고. 근데 제가 이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선생 이렇게 세 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조만식 선생하고 저희 집안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가장 위대하신 분 같아요, 이 조만식 선생이.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보다 하나 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선생의 그 능력이 아니면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김구 선생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위에요. 그런 면. 누가 애국 애족을 더 했는지 그 마음은 몰라. 하나님만 알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뱃속에 들어가 봤어? 김구 선생 뱃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거는 모르고 누가 더 애국심과 뭐 애족을 더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 기여한 게 제일 많아요, 이 세 분 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따라야 될 분은 조만식 선생이 나는 제일 위라고 봐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자, 이 세 분이 다 어디 분이에요? 38선 위에 38선 밑이에요. 다 세 분이 38선 위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백범 선생, 김구 선생은 황해도고, 그러니까 38선 위죠. 그만큼 북한의 인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개화되고. 근데 그 북한의 많은 인재가 어디로 내려왔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야. 6.25 때까지. 자, 그 신앙은 다
저기 조만식 선생하고 김구 선생은 확실해. 조만식 선생은 장로교고 저기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고,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 다닐 때 감리교에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감리교를 믿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김구 선생은 아리까리해. 종교가 그 원래 동학을 했어요. 동학 소년 시절에 동학했다가 또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또 스님도 되셨었어. 에? 그리고 또 뭐 그 단군교회도 또 참여하셨고 우리 민족 종교.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인을 감리교 신자 부인을 만나셨죠. 최준여 선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감리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종은 뭐예요? 감리교예요. 최종은. 예? 그러니까 다 세 분 다 종교가 뭡니까? 개신교.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개신교, 카톨릭 합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개신교. 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자, 학력은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학력.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저 학력 가지고도 세계 최고야. 학사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석사가 하버드 대학교 석사,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책 박사 공부할 때 지도 교수가 윌슨인데, 윌슨 교수인데 그 윌슨이 바로 미국이 28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할 때 총장이었는데 지도 교수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 받고 난 다음에 금방 28대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거든. 소수 민족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승 윌슨 대통령이 힘을 빌려서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했다고. 그 배경이. 에? 그러니까 지금 저 학벌은 세계 어디 나라도 지금도 1등이에요. 그리고 어려서 과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 한학에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동양 서양 학문을 총괄한 대석학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떤 유명한 학자든 누구를 만나든 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머리 숙여요. 이렇게 해박하고 박식하고 깊이 있는 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국가 독립을 뭘로 해야 돼? 외교로 해야 된다. 외교. 힘 많은 나라 힘을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 놈의 그 무력을 막아내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김구 선생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김구 선생의 조상은 역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주 쌍놈 중에 쌍놈이에요. 그래서 가난했고, 그래서 그 서당 다니던 동학 있죠. 동학에 가담했다가 그 20살 때쯤에 안중근 의사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부자라고 그랬죠. 안중근 의사 집에 도서관이 있었어. 아버지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고 기숙하고 하라고 공짜로 다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그런 부자예요. 근데 20살 때 거기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한학을. 그러고 이제 부인 만나서 좀 공부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제일 짧아. 안 짧아? 제일 짧아요.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 방법은 조만식 선생 아까 얘기했죠. 무폭력, 비폭력.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 경제자립, 창살자리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자립하고 제도를 바꿔나가고 시민운동 같은 걸 하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아까도 얘기했죠. 외교.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 유럽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거고, 백범 선생은 뭐예요? 그것도 좋지만 뭐예요? 우선 죽여야 된다. 우선 일본 거물들을 뭐예요? 일본 거물들은 안중근 의사처럼 뭐예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암살, 폭력, 무장 이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현상 수배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야. 김구 죽여야 돼. 그 윤봉길 의사도 누가 시켰어요?
윤봉길 의사 알죠? 윤봉길 의사 일본 그 천황 그 생일에 폭탄 던져서 일본군 대장이 죽고 막 중장이 죽고 그랬잖아. 그거 누가 시켰어요? 김구가 시킨 거예요.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 일본 천황 마체에다 폭탄 던진 것도 누가 시켰어? 김구 선생이 시킨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그러니까 독립운동 방법이 완전히 틀리 안 들려요. 들리는데 이승만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저거는 같아. 그 2차 대전 전에 미국 군대하고 같이 해서 일본군을 싸워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 연합해서. 그래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 선생은 중국에 있었는데 김구 선생의 그 광복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얘기해서 일본군에게 참전시켜달라. 미군과 같이 하게.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전국이 되는 거야. 미군하고 같이 일본군 싸워서 이기면 승전국이 아니에요. 승전국이 되는 게 승전국, 독립국이 아니야. 그래서 2차 대전 승전국이 되는 걸 두 분이 꿈꿨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막판에 한두 달 전에 취소시켜버렸어요. 그 계획을. 미국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전국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되는 날 백범 선생이 피를 흘렸어. 피를 토했어. 왜 일본 놈들이 빨리 이렇게 손을 들었냐 이거야. 다시 미국하고 교섭해서 미군과 합동해서 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군을 다 우리가 미군하고 몰아내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안 한 거야. 승전국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방해한 게 누군지 미국이 왜 반대했는 줄 아세요? 미국 내에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 가가지고 이승만한테 그런 거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이승만이가 뭐냐 이게. 이승만이가 투표로 뽑은 사람이냐 이거야.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고 다니냐. 미국 내 있는 조선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 가가지고 소련의 지령을 받고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그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 하는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놈들은 민족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공산당뿐이 모르는 놈들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적대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배척 안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에 대해서 뭐예요? 다 비슷해 안 비슷해요? 백범 선생은 좌익이 아닙니다. 우익입니다. 예? 그건 좌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백범 선생 우익이에요. 자본주의자입니다. 예? 소련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좌우 합작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 조만식 선생은 해방전에는 좌우 합작을 인정을 했어요. 이 나라 독립을 해서는 좌와 우가 같이 해야 된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결별했어요. 해방되고 나서. 해방 전에 벌써 결별을 했어. 왜? 해보니까 이 좌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 아예 처음서부터 공산주의자 좌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조건을 걸었죠. 민족 통일을 위해서라면은 좌파하고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북한까지 올라갔었잖아. 사자회담 김일성도 만나고.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왜 끝까지 소련군을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에다가 조만식 선생 순교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은 왜 북한을 따돌리고 그래도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백범 선생은 좌우 합작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통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좌우 문제를 해결하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 됐죠. 북한에서도 거절하고 남쪽에서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근데 이 세 분 다 뭐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민족과 이 국가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백범 선생은 뭐 목숨을 던지고 하여튼 사신 분이고 조만식 선생, 이승만 대통령 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이나 철학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다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개신교신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반공주의자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반소련이다.
자, 이걸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